자, 이번 내용은 전기장입니다. 자, 여기 체크를 좀 해봅시다. 요 단원이 이번 물리학 20이 개정되면서 원래 물리학 2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물리학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연습이라 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상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전기장의 정의가 뭔지 봅시다. 전기장이란 쓰세요. 전하 주변에 혹은 대전체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혹은 장소 혹은 영역 필드, 이게 영어로 필드야. 장소란 뜻이지. 이걸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키워드가 뭐죠? 전하, 주변, 전기력, 작용, 그 다음 공간. 전하, 주변, 전기력, 공간. 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암기는 하더라도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일로 보세요. 먼저 전기장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 비슷한 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장, 필드란 뜻이에요. 일단 이거 맞나? 필드, 영역 뭐 이런 뜻이죠. 장소, 그렇죠?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 질량체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이런 전제가 선행이 되는 거야. 질량체가 없어, 처음에. 그냥 텅 빈 공간. 말 그대로 스페이스라고 해.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 스페이스. 3차원, 수학적, 기하적인 그냥 X축, Y축, 지축을 갖고 있는 3차원적 공간. 그 스페이스에다가 질량체를 하나 공간 위에 얹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질량체가 주변 공간을 성격을 바꿔요. 텅 빈 아무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공간이었다가 질량체가 올라가는 순간 어떤 특성, 속성을 갖는 공간으로 변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다가 또 다른 질량체를 가지고 오면 저 질량체는 이 공간에 올라갔을 때 중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중력을 받는 이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 중력은 누가 받느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대상들. 따라서 질량체를 놓았을 때. 그리고 특징이 중력은 속성이 딱 하나의 힘밖에 없죠. 인력 아니면 청력 중에 인력밖에 없죠. 이게 중력장이야. 되게 간단한 거야. 텅 빈 공간에다가 질량체를 올리면 주변이 중력장으로 바뀐다. 발음 조심하고. 이게 중력장. 그럼 이런 식으로 오른쪽 두 번째. 이건 뭐죠? 이건 자석이죠?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성체를 텅 빈 공간 위에다가 올리면 그 공간이 속성이 바뀌어요. 주변에 다른 자성체가 올라갔을 경우 뭐 발생하죠? 자성체가 올라가면 자기력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기력을 받죠. 이거는 자석이 당기는 힘이니까 인력이고 이거는 자석이 밀어내니까 같은 자성체인데 이거 그러니까 뭔가 자성체들인데 이거는 밀어내니까 청력을 받죠. 어찌됐든 간에 자석 주변에서 자기력을 받는 공간이 형성이 됐죠. 그럼 이 공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법을 알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전류가 흐르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 통합과학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여기다 자성체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럼 이 주변 공간도 자기장이 돼요.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석을 쓰든지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놓든지. 자,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뭐죠? 전하죠, 그렇죠? 전하체, 전기입자, 혹은 대전체도 전기를 띠는 물체니까 그런 것들을 텅 빈 공간에다가 올리면 그 주변 공간이 장으로 바뀌어요. 그 장의 이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다가 전하를 올리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올리면 이 플러스 전하를 밀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전하는 당기죠. 그래서 여기 무슨 힘이 발생하죠? 전기력이 발생하죠. 이런 공간은 무슨 공간이란다? 이런 영역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기장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 입자를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그 주변 공간이 변신합니다. 속성이. 알겠어? 만약에 이게 전하가 아니라 다른 게 올라간다면 질량체 같은 거 전기적 특성은 갖고 있지 않은데 전하가 없는데 그냥 입자 올렸어. 질량 같은 거 올렸어. 이렇게 올리면 전기력은 발생하지 않죠. 이게 입자고 이게 입자라서 질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둘 다 그렇다면 중력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입자는 전기 특성인 전하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한 입자가 질량이라는 물리량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질량체의 역할로서는 중력장을 만들 거고 전하도 혹시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변 공간을 전기장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전기장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의가 뭐라고? 이런 전하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애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장에 대한 속성을 이제부터 배우는 거죠. 알겠죠? 자, 밑으로 와서.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어떤 특정 공간에 전하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크게 그렸지만 전하는 항상 뭘로 처리하냐면 점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점전하라고 불리는 거죠. 자, 특정 공간에다가 점전하를 올리면 이 점전하가 주변 공간에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의 속성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기장을 제어하는 중심에 있는 전하야. 일명 코어야. 코어 전하, 센터 전하, 뭐 이런 표현으로 쓸게 앞으로. 근데 그게 점의 형태로 여기 똑 하고 박혀 있다. 그러면 그 점 전하가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전기장이 눈에 보이냐 이거지. 전기력이 작용하는 그 공간이 눈에 들어오냐 보이냐는 거야. 공간이 어떻게 생겼지? 안 보이잖아. 왜냐면 힘은 전기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힘이 표시돼야 되는데 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거기 그냥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아. 점전하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인데 눈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바닥에다 놓고 그 주변에다 자성체를 놓으면 이 주변 공간은 다 뭐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자기장이 돼요. 근데 자기장이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생겼는지 공간의 모습이. 그래서 이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패러데이가 이런 수법을 쓴 거죠. 철가루를 뿌려요.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에 의한 그 패턴의 철가루 때문에 발생하는 그 선이 만들어져. 철가루선. 본 적 있을 겁니다.
예, 그 선이 무슨 선이냐면 자기력선이라 하고 이게 자기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철가루 뿌리니까 이 철가루가 간접적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눈으로 예, 보여주는 거야. 그것처럼 전기장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전기장을 눈에 보이도록 뭔가 철가루 뿌리듯이 눈에 보이는 대상체를 놓고 뿌리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야, 이 점들. 그렇다고 이게 철은 아니야. 자성체 이런 건 아니지. 자석에서는 자성체를 넣어야 되고 전하 주변에는 자성체를 놓는 게 아니라 전기력을 받는 애를 넣어야 되니까 예, 저건 전하예요. 근데 무슨 전하냐면 과학자들이 약속하기로 했어요. 단위 양전하를 놓기로 했어요. 무슨 전하라고? 단위 양전하. 이 5글자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단이란 말은 숫자 1이란 뜻이고요. 네, 전하 중에 양이란 뜻이죠. 그럼 앞에 뭐 붙여야 돼요? 플러스 1 붙여야 되죠. 그리고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위까지 이렇게 붙여줘.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단위 양전하에 대한 전하량이지. 플러스 1쿨롱의 전하량을 갖는 전하를 단위 양전하로 부르기로 하자. 알겠어? 이게 다 단위 양전하야. 그래서 무한으로 뿌리는 거야. 지금은 요 정도 뿌린 거고. 뿌려서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전기력을 받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전하기 때문에 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었고 그럼 전하가 전기장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전기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플러스랑 플러스잖아, 전하가 서로. 풀. 그럼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고. 그리고 참고로 전기력은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뤄서 이제 둘 합쳐서 사용해야죠. 그래서 지금 방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점에서는 단위양 전하가 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을 것이다.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뿌려진 모든 애들에 대해서 전기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방향을. 아, 그럼 얘는 이쪽이겠군요. 얘는 여기겠군요. 네, 못생기게 그려도 돼요. 중심에 작용하는, 중심에 놓여있는 점전하, 즉 센터 전하는 전기력을 어떻게 받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주변 공간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그 다음 이거 안쪽에 더 있지? 8개 정도? 플러스 1클롱하고 플러스 3하고 이렇게 받겠죠. 눈치챘죠? 다 밀어내면 되는 거. 자, 대략 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 뿌렸을 때 이 정도의 방향들이 나와요. 이러니까 뭔가 선들이 보이잖아요? 패턴이. 그럼 이제 이 파란색 선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 화살표들을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불러야겠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들을 잔뜩 놓은 거잖아. 근데 이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더 뿌려. 가루를 더 뿌려. 그럼 이렇게까지 될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양전하가 또 올라갔어. 단위 양전하가. 그럼 얘는 이쪽으로 전기력이 형성되겠지. 여기도 올라갔어. 그럼 여기도 전기력이 형성되겠지. 지금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색깔 딴 거 할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조그맣게 그리면, 그러니까 요거 3개만. 쬐끄맣게 그려보면, 지금 그림이 잘 표시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모든 단위 양전하들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일렬 배열하고 있다면, 얘네들이 받는 모든 전기력의 방향은 전부 다 이 방향으로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화살표를 다 뭐라 불러야 돼?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들이지. 전부 다. 그치?
그럼 이렇게 일직선상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단위 양전하들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갔네. 그치? 그럼 이 전기력의 방향은 전부 다 이게 단위 양전하를 무한으로 연속으로 다 찍어 놓으면 그럼 걔네들이 받는 모든 전기력의 방향을 전부 다 이었을 때 다음 같은 전기력의 방향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방향.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르냐? 이 길다랗게 이어놓은 선.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모두 다 이어놓은 선. 이 선을 무슨 선이라 하느냐?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전기력선이요. 전기력선이란? 단위 양전하가 키워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키워드 모두 다 뭐한 선? 이은선. 통합과학 때 자기력선 배웠을 겁니다. 그때 패러데이 법칙이랑 전류연 자기장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때 자기장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웠을 건데 그때 자기장 주변에 자기력선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때 자기력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모두 다 이어놓은 선,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기력선도 지금 같은 어법으로 자침의 N극이 가리킨다. 근데 이거는 전기력선이니까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모두 다 이어놓은 선. 납득이 되시나요? 그림하고? 맞춰지나요 이게? 문장이? 이거 무슨 선이 난다? 전기력선. 그럼 전기력선의 본질이 뭐야?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선. 각 지점별로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들 다 이어놓은 거니까. 그럼 해당 지점 아무데나 찝어가지고 여기 찝어서 그 지점에서 단위 양전하를 올리면 걔 전기력 어디로 받아? 전기력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이라면 여기다가 일직선상에다 단위 양전을 다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 라인에다 다 올리면. 그러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직선상에다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 직선상에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 덮어버리고 있네.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끝까지 그릴 것 같니? 안 그릴 것 같니? 끝까지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점점 패턴이 보이죠? 귀찮으면 안 되죠? 다 했어요. 이렇게 되죠. 이 파란 선들이 다 뭐라고요? 네, 단위 양전하의 전기력의 방향들을 모두 다 이어놓은 선이에요. 네 글자? 전기력선. 그러니까 얘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해당 단위 양전하를 올리면 그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모아놓은 거니까 그럼 그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단위 양전하를 올리면 그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근데 전기력의 방향은 뭘로 결정되냐면 전하의 부호로 결정돼. 그럼 이거 양인데 여기다가 양을 올리면 양 서로 밀잖아. 그럼 단위 양전하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양전하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 3클롱, 뭐 5클롱 이런 거. 걔도 어쨌든 양전하는 양전하잖아. 그럼 양전하를 올려도 양양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그럼 그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확장 해석해도 됩니다. 꼭 단위 양전하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래서 뭘 알아낸 거죠?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알아낸 거예요. 알겠죠?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뭐라 부르냐면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문자간에 이거를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전기력선이란
전기장의 방향을 모두 다 이어놓은 선이에요. 자, 전기장의 방향이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과 동일 취급합니다.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이거랑 크기가 같다는 거지, 효과가. 같은 효과입니다. 그럼 엄연히 말하면 진짜는 뭐냐, 이거. 전기장 방향. 전기장 공간이지. 공간에 작용하는 방향이라는 뜻이야. 전기력은 어디에 작용해? 전하에. 이건 전하, 전기 입자에 작용하는 거고, 전기장은 공간에 작용하는 거야.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이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방향을 이어놓은 선이니까 이 화살표는 전하에 작용하는 거야? 공간에 작용하는 거야? 전기장에 그려진 전기력선. 전기장에 작용함. 장에 작용함. 공간에. 그럼 여기 지금 전하 하나도 없어. 단위양전하는 뭐냐? 그냥 테스트하려고 놓은 거야. 만약에 단위양전하를 이 공간에 이 지점에다 놓으면 그 지점에서 걔가 받는 전기력은 과연 얼마일까? 했더니 얼마만큼 이 방향으로 받는다 하고 알아냈어. 일종의 테스트 전화야. 근데 그 단위양전을 빼버렸어. 그래놓고 다시 이 지점에다가 아까 방금 이 점에 단위양전화를 올리면 단위양전화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다. 이걸 알아냈거든. 단위양전 올려서. 그거 빼버렸으니까 이제 그 지점은 정보만 남는 거야. 이 공간은요, 이 지점은요, 단위양전화가 올라왔을 때 이 방향으로 이 정도의 힘을 받습니다. 라는 여기 정보가 뭔가 만들어진 거야. 그 정보가 전기량이야. 그러니까 전기장도 일종의 뭐냐면 물리량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야 돼. 전기력과 전기장은 다른 물리량이야. 전기력은 벡터 물리량이야. 힘하고 크기, 그러니까 전기력의 크기와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의 방향, 크기와 방향을 언급할 수 있어, 두 개. 이건 전기력이야. 근데 전기장도 물리량이야. 전기력하고 달라. 이거는 어디에 작용하냐면 공간에 작용해. 공간 데이터 속성이야. 전기장은 크기와 방향이 있어. 지금 말한 게 이거야.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은 이걸로 결정해. 약속이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물리학자들이. 굳이 그 수많은 전하들 중에서 단위양 전하를 준비해서 대령해서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럼 단위양 전하가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그쪽 방향이 곧 해당 지점의 해당 위치, 해당 공간의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이런 경우도 한번 봅시다. 죄송해요. 이걸 내가 실수를 했네. 이거 음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번에는 중심에다가 점전하를 음전하로 놓습니다. 아까 양전을 놨는데 이번에 음전하. 음전하를 놔도 어쨌든 전하가 올라갔으니까 주변 공간은 전기장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전기장이 됐으니까 단위양전하. 항상 누구? 이걸 테스트할 때는 항상 단위양전하. 단위양전하를 뿌려서 이 단위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체크합니다. 여기다가 양전하를 올리면 단위양전하.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서로 전기력 어떻게 해요? 당기죠?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전기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 방향으로. 요렇게요. 느낌 알겠죠? 네, 저도 빨리 그리고 싶네요. 빨리 그립시다.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지? 여기서 시간 까먹고 있네요. 원래는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자, 패턴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 했죠? 아까랑 같은 이유로. 자, 아까와 같은 이유로 여기 한 라인에다가 쭉 단위양전하를 다 연속으로 나열해 놓으면 그 단위양전하들이 전부 예를 들어 여기 놨을 때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여기 놓으면은 저 점전하 때문에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전하들이 동시에 한 방에 다 올라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왜냐면 걔네들 간에도 서로 전기력이 발생하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놨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얘도 요즘에 왔을 때는 1로 받고 얘도 요즘에 놓으면 1로 받고 이쪽으로. 그러면 요 라인상에서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받지? 다 왼쪽으로 받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이쪽 라인에다 놓으면 다 이 방향으로 전기를 받겠죠? 여기다가 놓으면 예, 모두 여기로. 자, 그립니다. 눈치챘죠? 자,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딱 한 번만 연습하고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그려요. 그래놓고 이제 그림을 익히는 거죠. 이렇게요. 다 그리셨나요? 그 무슨 말이죠? 아까 전기력선의 의미가 단위 양전하를 올리면 네, 전기력이 그 방향으로 작용한다. 전기력선의 의미가. 그럼 만약 여기다 단위 양전하 올리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이다. 여기다 올리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걸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을 때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였는데 이제는 공간이 보이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대. 물론 이거랑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봤을 때야. 그럼 패턴이 보여? 이거 화살표가 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전기력선 방향이? 점전하를 기준으로 방사 형태로 나가지. 이거는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부 점전하의 중심으로 다 몰리지. 점전하 쪽으로 중심 쪽으로 몰리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전기장의 방향을 발산형, 이 전기장의 방향, 전기력선의 방향을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발산형, 이거는 수렴형.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좀 추가적인 얘기인데 금방 끝나니까 금방 얘기합시다. 자, 이 화살표 보세요. 가벼운 연습. 이 화살표가 전기력선이에요. 전기력선이 만약 이렇게 그려졌다면 수렴형인가요? 발산형인가요? 수렴형이니까 여기다 뭐 붙여야 되죠? 네, 음을 붙여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단위 양전을 올리면 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당연히 일로 갔겠지. 여기다 놓으면 단위 양전하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거 알려주는 가이드선이라고. 이렇게 4개만 그려도 돼. 알았니?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와. 이거랑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이거랑 상대적 비교. 이거랑 상대적 비교. 수렴형이지? 발산형이지?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일단은 플러스야. 그런데 여기랑 또 차이점이 하나 있어. 첫 번째 그림하고 이거하고 4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저거보다 여기가 전기력선이 몇 배 그려져 있어? 2배 그려져 있지? 그래서 얘보다 얘가 전하량이 큰 거야. 물론 정확한 건 아닌데 같은 면적에 전기력선이 2배 지나가면 그러니까 전기력선 밀도가 2배가 되면 그러면 여기 전하량도 같이 2배가 되는 거야. 이건 가우스가 이제 계산을 통해 알려준 거고. 이런 식이야. 알겠어? 그럼 이거 할 수 있겠어? 세 번째 거는 플러스지 방사니까 요거랑 요게 아까 이거 대각선이야. 가운데 딱 이거 거기에 2개씩 더 들어간 거야. 그럼 8개에다가 더 받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8개 더 들어간 거야. 총 16개. 뭐 이런 비가 나온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가끔 전기장의 방향을 그리세요 같은 게 나와 서술형으로. 그때 그 그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플러스 8을 그려야 된다, 뭐 플러스 2를 그려야 된다 했을 때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선생님? 이거 오해할 수가 있어. 플러스 1이면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뭐 하나만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까지는 그려도 돼. 방사형인 걸 표현해줘야지. 이걸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이거랑 다르잖아요. 이 선수가 같은데 이거는 1인데 이건 4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상대적 비요. 만약에 플러스 2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 문제상에서 너가 이거를 플러스 1로 이렇게 그렸다면
그럼 만약 플러스 2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2배로. 선생님 플러스 8 아니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라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 어차피 전기력선은 그려져 있어 다. 원래 있어. 다만 네가 표현만 안 했을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전기력선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 전하량하고 비례해서 전기력선의 개수를 맞춰서 그린다. 그리고 방사형인지 수렴형인지 잘 확인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전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이 됩니다. 조금은.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중간 정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전기장하고 전기력은 서로 같은 게 아니야. 전기장과 전기력. 전기장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 공간에 작용하는 거야. 위치에.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도 돼. 텅 비어 있는데 점전화가 볼 때 중심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저 지점. 저 지점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뭔가 작용한다는 거야. 그 공간에. 그게 전기장이야. 전기장이 작용한다고 하는 거야. 그 전기장이 작용하는 그 지점에다가 이제 누가 간다? 전하가 올라가면 그 전하가 전기장을 받는 게 아니라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전기장은 공간에, 전기력은 전하에 작용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센터 전하예요. 중심 전하. 자, 그럼 얘가 중심 전하니까 코어니까 얘를 기준으로 주변 공간이 전기장이겠죠? 근데 그 주변 공간 전기장에다가 테스트 전하를 올린 거예요. 이거요. 양전하. 그러면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어요. 우선 얘가 요 지점에 전하가 아니야. 지점의 위치에 작용하는 뭐? 전기장. 그렇지. 전기장이 어느 방향인가요? 저. 그걸 어떻게 결정하죠? 기준을? 이 전하에 페이크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올라간 이 전하에. 지금 전화가 올라간 거야 이렇게. 어떤 뭐 이클롱이랄까? 이클롱인 전화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올라가기 전에를 봐야지. 전기장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이 전하는 무시해버리고 이 공간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 크기도 필요 없고 방향만 언급해. 단위 양전하를 올렸을 때 전기력의 방향. 그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과 똑같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렇다면 어느 쪽이야?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간주했다고. 이 방향이죠? 이거. 저게 무슨 방향이라고? 전기장의 방향이야. 전기장은 물리량, 기호 2라고 씁니다. 대문자 2. 뭐 일렉트론, 뭐 일렉트릭 뭐 이런 거죠. 예. 이거 어디 작용하는 거라고요? 공간에. 지금 몇 번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올렸어요. 이거. 그럼 이제는 얘네 둘 사이에 뭐도 작용할 수 있어?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전기력. 그럼 이번에 뭘 체크할 거냐면 전기력 체크할 거야. 색깔 바꿔. 전기력 어디로 작용하죠? 그쵸. 풀풀이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건 전기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떼어냅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요. 전기장은 어디에? 공간에. 전기력은? 전하에. 리드미컬하게 외워. 전기장은 공간에, 전기력은 전하에. 그럼 지금은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은 경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센터 전하입니다. 이 지점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 지점의 공간에 전기장의 방향. 뭘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 전하 올라간 거 생각하면 안 돼. 단위양 전하가 올랐다고 생각해야 돼. 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동일한 효과니까. 어느 쪽이야 그럼? 전기장 방향은? 그렇죠. 단위양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지금 페이크야. 이건 전하야. 이 마이너스는.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단위양전하로 갈아 끼워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단위양전하. 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그걸 체크한 게 전기장 방향이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전기장 방향 체크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전하를 올리는데 지금은 무슨 전하가 올라갔냐면 음전하가 올라갔죠? 그럼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전하끼리 예, 서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기력이 형성이 됩니다.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됐죠, 이 정도면?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위 양전하가 올라갔을 때, 즉 양전하가 올라갔을 때는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데 음전하가 올라가면은 전기력, 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자, 센터 전화가 음입니다. 자, 아까 전기력 성향 방향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맥락이니까. 전기장의 방향 어느 쪽이죠? 네, 여기다 양전화 올리면 음전화가 양전화 땡기니까 이 방향으로 전기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단위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고 맞죠? 그리고 양전하를 올리면 실제로 지점이 아니라 전하를 올리면 그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땡기죠. 그래서 전기력이 이 방향으로 발생하죠. 그럼 이 경우도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같은 경우예요. 자,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 센터 전하가 음입니다. 이 음전하가 이 지점에다 작용, 공간에다가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은 자, 센터 전하가 음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단위 양전을 올렸을 때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그럼 이게 전기장 방향이에요. 그리고 전기력의 방향은 실제로 음을 올렸을 때 음전하 그러면 음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니까 전기력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케이스. 정리 다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 암기할 거리야. 양전하고 양전하 올리면 어떻게 돼요? 같죠, 방향이? 음전하고 양전하 올리면 어떻게 돼요? 같아요. 무슨 말이죠, 이게? 언제 같은 거죠? 이게 센터 전하가 음이건 양이건 상관이 없고 이 테스트 전하가 양전하냐 양전하냐지. 그러니까 양이면 전기장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습니다. 야. 이거랑 이거 해볼까요? 센터 전하가 양이건 음이건 상관없이 전기장에 올라간 테스트 전하가 음이면 전기장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야. 이 사실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네? 양전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전하는 전기장에 올라간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같습니다. 근데 음전하가 올라가면 음전하가 받는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한다? 반대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이 공간 위에 벌써 이 센터 전하가 이 지점에다가 이미 벌써 전기장을 작용하고 있는 중이야. 이 파란색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어. 저 방향으로.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 공간만 덩그러니 있고 센터 전하가 저기에다가 저쪽 방향으로 전기장만 줬어.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전하가 테스트 전하가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딱 앉았어. 여기 딱 앉았어. 요게 탁 앉았어. 그럼 얘가 전기장이 이쪽이라고 전기장의 방향이 절로 작용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양전하 딱 앉으면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으라고 전하 입장에서 양전하 입장에서 양전하는 전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작용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전기장이 저쪽이면 양전하 딱 올라갔을 때 저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구나 저쪽으로 작용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얘가. 근데 만약에 음전하 올라가면 여기죠? 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닥에 이미 저 공간에다가 이미 파란색 방향 화살표 그려져 있는데 음전하 거기 딱 올라가서 절로 힘 받으라고? 응, 난 그렇게 못해. 반대로 받을래? 반대로 받을 거야. 이 청개구리지?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음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기장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근데 양전하가 올라가면 그 방향과 전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한다. 근데 전기장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기장 위에 음전하가 올라오면
그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방향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파란색은 전기장의 방향이니까 엄연히 말하면 무슨 방향과도 일치하냐면 전기력선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센터 전환 기준으로 전기력선을 여기 지나가는 점을 전기력선 싹 그리면 방사형이죠? 그죠? 그 방사형의 전기력선을 쫙 그렸는데 해당 지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그 전기력선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 일치하는 전기력선의 방향에다가 전하를 올리면 양전하냐 음전하냐에 따라서 걔가 전기력을 절로 받느냐 일로 받느냐를 최종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둡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와 그 전기력선의 방향은 곧 전기장의 방향이며 전기장의 방향이 이미 세팅되어 있으면 해당 전하가 양전하냐 음전하냐에 따라서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과 어떠한 관계로 형성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야. 이 규칙을 잘 알아두고 적용하면 돼. 그럼 이거는 크기랑 상관없이 방향만 가지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하면 돼요, 방향을. 아시겠죠? 자, 언제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죠? 예, 올라가는, 전기장 위에 올라가는 테스트 전하가 양전하일 경우에는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체크하십시오. 자, 방금까지는 전기장의 정의와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논리를 얘기했으니까 전기장은 벡터 물리량이거든. 그러면 방향 언급했으니까 이번에는 세기에 대해서 언급할 거야. 자, 세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근데 그 개념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씁니다.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 단위 양전하가 받을 뭐일까요? 두 번째 단어는 전기력 의 세기 전기력 세기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 세기까지 쓰자. 전기력 세기의 지점별 설정된 값 요거 밑줄 지점. 전기장은 항상 어디 작용한다? 공간, 지점, 위치, 특정 위치. 알겠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지점마다 세팅되어 있는 값. 전하에 작용하는 게 아니야. 위치마다, 지점마다, 공간마다 세팅되어 있는 값. 그치? 미리 준비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 놓은 거냐면 이렇게요. 이건 관역이 아닙니다. 네, 전기장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죠? 중심 전하, 센터 전하, 코어 전하. 얘가 주변을 뭘로 바꿨죠? 전기장으로. 근데 그 전기장으로 바꿨는데 어떤 특정 지점 찝었어 여기. 여기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이야. 찝었고요. 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또 R만큼 떨어진 곳에. 그 다음에 또 저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얼마죠? 2R만큼 떨어진 곳에. 그 지점에. 지점이야. 지점 이름 정해줄게요. A 지점, 여기 B 지점, 여기 C 지점. 전하가 아니고요. 지점이라고요. 위치요. 해당 공간 지점이요. 그 지점에다가 뭘 올린다고요? 예, 단위 양전하를 올려요. 그럼 얘가 받는 전기력 세기가 나오겠지? 얼마지? 얘하고 서로 밀겠지? 1쿨롱, 3쿨롱 어디다 넣으면 돼? 전기력 공식에 넣으면 되지?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R제곱분의 K, Q1, Q2. 그럼 전하량 1, 전하량 1을 그 공식에, 전기력 공식에 넣고, 그 다음 R제곱은 여기 떨어진 거리 넣고, 그리고 K는 쿨롱 상수고, 그럼 뭔가 전기력 나오지? 그럼 얼마야, 지금은? 뭐 나왔지? 그 전기력 크기. 그러면, 그걸 무슨 전기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 그치? 이 말이지.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 1쿨롱당 8뉴턴을 받습니다. 이게 나오겠지? 1쿨롱 갔을 때. 그리고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이제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 되는 거야? 이 지점은 말입니다. 1쿨롱이 오면 8뉴턴 받는 곳이에요. 지금은 1쿨롱이 여기 없습니다만 1쿨롱이 올 때마다 걔는 항상 8뉴턴을 받아요.
알겠어?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요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야. 이 지점에 작용하는 전기장 세기. 그게 일종의 기준값이야. 설정값. 알았니? 그럼 이거는요. 갑니다. 여기요. 이렇게 놓는 거죠. 방금 여기 1쿨롱 올라갔을 때 8N의 힘을 받는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 1쿨롱 올라가면 과연 여기는 몇 N의 힘을 받을까? 얘가. 거리가 어때요? 같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지? 근데 3쿨롱, 1쿨롱, 3쿨롱, 1쿨롱 전화량도 어때요? 같죠? 만약에 공간의 질이 똑같다면 같은 공간이라면 그럼 다 같아요. 그럼 여기도 얼마죠? 1쿨롱에 8N 받는 곳이다. 이렇게 결정될 거예요. 맞나요?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 분의 1번 전화, 2번 전화 곱이니까 똑같잖아. 거리 제곱 같고 1번 전화, 2번 전화, 1번 전화, 2번 전화 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1쿨롱당 8N의 힘을 받습니다. 이 숫자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얼마의 전기력을 받을까요? 거리가 몇 배 됐나요? 2배 됐죠? 전화량은 어때요? 아까 3, 4, 1 똑같죠? 그 분자는 다 같죠? 분모만 4배, 2배 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4배만큼의 차이가 생기는데 멀어졌죠? 그럼 전기력이 4분의 1배 되나요? 4배 되나요?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면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은 이 지점에서는 8N, 이 지점에서는 그거보다 4분의 1배니까 2N. 1쿨롱당 2N의 전기력을 받는 세기. 그래 놓고 단위 항전을 치워버리면 이제 이 지점은 1쿨롱이 왔을 때 2N을 받는 전기력을 2N을 받는 지점입니다. 하고 이제 정보가 새겨지겠죠. 이게 전기장 세기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단위 항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그거를 지점별로 다 설정해 놓을까. 여기다 간판 붙이는 거야. 간판 딱 박아. 여기는 1쿨롱이 오면 8N 받는다. 딱 붙여놓은 간판을. 여기는 딱 간판 딱 꽂아놓고 여기는 1쿨롱이 오면 2N을 받는 것이다. 지금 말한 건 전부 다 해당 지점, 간판, 공간, 지점에다 딱딱 꽂아놓은 거야. 간판을. 팻말을 탁 꽂아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3개의 샘플을 보여준 거야. 지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이니까 이제 갑니다. 공식. 뭐죠? 단위 항전화죠, 이거? 단위 항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그걸 뭐란다?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근데 전기력은 벡터인가요? 전기장도 벡터인가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 거죠? 벡터. 단위 항전화에 대한 전기력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그치? 근데 엄연히 말하면 전기장 세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위 항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전기장 세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단위 항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지점별로 설정해 놓은 값이 전기장의 세기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어쨌든 이 효과가 이거랑 같은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따라서 씁니다. 이거 뭐라고요? 단위 양전화. 그 다음 이거 뭐라고요? 전기력이 세기. 그럼 이건 뭐죠? 전기장의 세기. 그럼 전기장 세기를 이건 정의 입각해서 쓴 거고, 그치? 단위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 세기랑 같은 효과라고 했으니까 전기장 세기가. 그럼 그건 정의에 입각해서 쓴 건데, 그럼 전기력의 세기를 바꿀 수 있잖아. 공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써보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Q분의 1 곱하기 전기력 공식이 뭐더라? R 제곱분의 전하하고 전하 사이 떨어진 거리죠. 그거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 K 곱하기 이 전하랑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전하랑 그 테스트 전하랑 중심 전하랑 그 둘의 전하량이지. 자, 테스트 전하, 중심 전하의 전하량을 Q1이라 안 하고 그냥 Q라고 쓸게. 중심 전하의 전하량. 그치? 그럼 여기 테스트 전하를 놨는데 지금은 전기장 세기를 다뤄야 되니까 뭘 올려야 되지? 뭘 올려야지? 같은 효과지? 단위 항전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는 단위 항전을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단위 항전 스몰 Q로 처리했잖아. 이거.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 올라가야 돼? 단위 항전하니까 스몰 Q가 올라가야 돼. 소 Q. 그렇죠? 그러면 Q분의 1에서 F 대신에 이걸로 바꿔 끼운 다음에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중심 전하와 단위 양전하의 전하량과 전하량. 그럼 그 전하량이 단위 양전하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그치?
그 전기력의 세기 이거. 단위양전하고 올라갔을 때. 전기력의 세기. 맞지? 그러면 이 전기력하고 여기 있는 단위양전하고 서로 약분 처리가 가능해지네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남는 건 둘 사이의 거리랑 중심 전하하고 테스트 전하 간의 거리랑 그 다음에 쿨롱 상수랑 중심 전하의 전하량만 남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빼고 정리하면 최종 이거 되는 거죠. R제곱분의 K 곱하기 Q. 이게 뭐죠? 뭐죠 이거 R제곱이? 중심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중심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 지점. 왜냐면 이건 전기장이니까. 전하가 아니라. 중심 전하로부터 그 떨어진 지점에서 그 중심 전하가 그 지점에다가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 그럼 이거 넣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중심 전하의 전하량. 누구 거라고? 중심 전하, 센터 전하. 그리고 이건 쿨롱 상수. 됐니? 그러면 그 해당 지점에서의 해당 떨어진 거리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저 간판이요. 팻말이 붙어 있는 거. 이거 이런 거 알 수 있다. 해당 지점에서. 뭐 이런 거 유추되겠지. 여기는 얼마일까? 이거죠. 왜냐면 거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결정돼? 전기장 세기는 떨어진 거리하고 형광펜. 떨어진 거리하고 이거 전하량하고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전기장 세기는 이렇게가 변수야. 변수 관계. 그러면은 전하량이 지금 고정 상태죠. 이거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전하량을 놓고 중심 전하를 놓고 여러 지점들을 만약 체크하는 경우면 전기장 세기를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전기장의 지점별로 그 거리마다에 따라 전기장 세기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거리가 2배 되면 4분의 1배로 바뀌고 거리가 3배 되면 그 3배 떨어진 점은 거리가 3배 떨어진 점은 전기장이 9분의 1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변수 때리세요. 이건 셋다 변수죠. 단위양 전하가 올라갔을 때 걔가 받는 전기력 세기 이거야 이거 이 숫자.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단위양 전하가 아니라 예를 들어 2쿨롱이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2배로 뻥튀기 되면. 그럼 전기력도 어떻게 돼? 전기장은 데이터가 고정돼 있어. 1쿨롱이 올라갔을 때 2뉴턴으로 하기로 하자. 그럼 정해져 있잖아. 그럼 여기가 전기장 2야. 근데 이번에 누가 올라갔냐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진짜. 누가 올라가냐면 2쿨롱이 올라가는 거야. 플러스 2쿨롱. 올라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저기 가야지. 딱 왔어. 그럼 1쿨롱이 갔을 때는 2뉴턴 받는 것이야. 1쿨롱이 2뉴턴. 그럼 1쿨롱이 2뉴턴이니까 그럼 2쿨롱 올라가면 1쿨롱이 2뉴턴, 2쿨롱이면 4뉴턴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지? 해당 전하가 올라가면 해당 전하의 전하량에다가 뭐 곱하면 된다? 전기력 곱하면 된다. 알겠어? 비례관계니까. 전하량 2배 되면은 전기력도 몇 배? 2배 된다. 근데 전하량이 2배 됐다는 얘기는 그 전기력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2배를. 3배 되면 이것도 3배 곱해야 되잖아. 3배 돼야 되잖아. 그럼 3 곱하라는 얘기지. 전하량만큼. 그치? 그럼 이 식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요. F는 한 줄로 이쪽 올리면 QE로 바꿀 수 있어요. QE! 그거 좀 심한가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QE! 이러지 말고요. 이 전기력은 EQ요. 감성지수 EQ. IQ 말고 EQ? 알아요? SQ? EQ? IQ? 이거 너무 고차원적인가요? 그럼 QE로 합시다. QE! QE! 전기력은 Q입니다. QE. 여기 전기장 얼마? 이 지점 전기장 얼마? 2뉴턴 퍼 쿨롱. 이거. 여기 2뉴턴 퍼 쿨롱인데 전하량 2쿨롱짜리가 올라감. 그럼 그 2쿨롱이 받는 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전기장 2니까 전하량 2짜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2는 4뉴턴.
전하는 누가 받아? 아니, 전기력은 누가 받아? 전하가 받아. 전기장은 누가 받아? 공간. 이렇게 전기장 세기 정하면 돼. 그럼 2개 외워야 되나? 2개? 뭐 외워야 돼? 전기장 세기 2는 R제곱분의 KQ 요거 하나. 그럼 여기 원래는 전기력 공식이랑 닮았지? 원래 여기 뒤에 원래 소문자 Q 이렇게 붙거나 Q2 붙거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뭘로 대체돼 버린 거야 지금? 1로. 왜 1로 대체된 거야? 단위양전화. 왜 단위양전화를 놓은 거야? 전기장 세기니까. 전기장 세기 정의가 단위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이니까. 그래서 이거 1로 바뀐 거야. 1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1 들어가면 이제 생략되면서 그냥 남아있는 것만 이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하필 중심전화야. 알았지? 그럼 R제곱분의 KQ 하나 공식. 그 다음 두 번째 QE. F는 QE.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QE요 QE. 요걸로 요새 요걸로. 물론 정의 입각하면 이게 정확하긴 한데 단위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와 같은 걸로 처리하자. 이게 맞는데 근데 이걸 1로 올리면 이걸로 하면 계산하기가 더 수월해지지. 표 만들기 좋아지니까. 이것도 표 만들기 좋아지려면 올려야 돼요. 알겠죠? 해보죠. 지금 연습해보죠 바로. 여기다 쓸게요. 2 R의 제곱 비례한다 Q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K는 어차피 상수니까 R제곱 올리면 2R제곱은 Q다. 그리고 지금 지점을 해야 돼? 아니면은 전화에다 해야 돼? 지금 이거 쓸 때는? 이 공식 쓸 때? 지점에다가 해야 돼? 아니면 전화에다가 해야 돼? 지점에다 해야 돼. 왜게? 전기력은 안 들어있지? F. 근데 뭔 들어있어? 전기장 들어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 파악하겠다는 거야? 전기장 파악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전화량이 몇 대 몇 대 몇인데? A, B, C. 이게 무슨 전화인데? 중심전화야. 여기에 작용하는, 얘가 작용하는 중심전화의 전화량이야. 그러면 A, B, C에는 모두 지금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전부 다 111이야.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지점.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A 포인트까지는 1 떨어져 있고 B 포인트까지는 1 떨어져 있고 C 포인트는 2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제 색깔 바꿔서 뭐라 넣으면 될까요? 우변이 전부 1대 1대 1이니까 좌변도 1대 1대 1 돼야 되니까 여기는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고 여기는 4분의 1 들어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A와 B는 전기장 세기가 동일하면 C에 비해서 C 지점에 비해서 4배의 전기장 세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8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얘랑 동일하니까 8이고 얘하고 얘는 4배 차이니까 여기는 4분의 1배로 때려서 2뉴턴 퍼 클롱이 되는 거예요. 전기장 세기의 단위는 뭐라고요? 뉴턴 퍼 클롱이에요. 1클롱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니까. 알겠죠? 네, 그리고 넥센하고 외우는 거죠. 단위 넥센? 아닌가? 뉴클리오타이드 이러지 말고 생명과학 들먹이지 말고. 자, 여기까지 전기장 세기였습니다. 좀 정리합시다. 이건 뭘 언급한 거예요? 전기장 방향. 이건 뭘 언급한 거예요? 전기장 세기. 전기장은 하나의 물리량이고요. 작용합니다. 어디에? 공간에. 공간에 작용하는데 어떤 형태로 작용하느냐? 어떤 특정 지점에 방향과 크기를 가지면서. 그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단위양전화를 올려서 그 단위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위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똑같은 값으로 규정합니다. 그때 단위양전화의 방향, 전기력 방향이 전부 모두 다 이어놓으면 그 선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라 부르고, 눈에 보이진 않으나 단위양전화를 뿌렸을 때 눈에 보이도록 그림 패턴을 바꿔주는 이 그림을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선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단위양전화는 양전하든 음전하든 올리면 그 전기력선의 방향, 즉 전기장의 방향과 맞춰서 해당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양전하를 전기력선에 올리면, 전기력선 위에 양전하를 올리면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전기력선에다가 음전하를 올리면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공식이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니까 E는 Q분의 F 단위 양전하당 전기력의 크기. 요건데 이제 한 줄을 바꾸면 QE가 되고, 전기장의 세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는 R제곱분의 KQ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팻말들은 다 공간 지점에 찍혀 있는 정보고,
그렇게 찍혀 있는 자리에다가 양전하를 올리면 해당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해당 전하량을 곱하면 됩니다. 큐이! 음전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음전하 올리면 83, 24, Q 2요. Q 2요. Q 여기 뉴턴 들어있으니까 F요.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돼. 여기 퍼클론 들어있잖아, 그지? Q입니다. 38, Q2, 38, 24 이렇게 하면 돼요. 24 뉴턴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죠? 자, 전기장 방향으로 해보세요. 플러스죠? 전기장? 네, 바깥쪽으로 방사. 그 전기장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음전하 올라갔으니까 전기장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음전하 올라가면. 음전하 올라가면. 맞지? 그럼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크기는 24N이 되겠다. 자, 이게 전기장의 속성입니다. 제발 빨리 다 외우길 바랍니다. 이거 외우셔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전기장은 어디에 작용해요? 네, 지점, 공간에. 전기력은 어디에 작용해요? 전하에. 자, 여기까지입니다.